사실은 이 눈이 두 눈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 보는 거는 바로 보고 있는데 한쪽은 다른 쪽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설명할 때는 눈에 정렬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 눈과 반대쪽 눈 보는 게 다른 쪽을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제 항상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사위라는 것도 있고 간헐사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한 번씩 사시가 보인다 이러면 이제 간헐사시라고 하고, 사위는 우리가 한쪽 눈을 살짝 가려다 떼면 이제 사시가 나타났다 금방 돌아오는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크게 그런 범주의 질환들을 다 사시에 넣고 있습니다. 사시는 대개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전에는 선천성이라는 말을 썼다가 요즘은 아예 진단명 자체에서 선천성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눈의 정렬이 완성되는 게 한 3, 4개월 정도 보는데, 그 이후에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도 눈이 심하게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하는 그런 선천성 같지만 실제로 선천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커가면서 눈의 정렬이 맞지 않도록 돼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천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눈에 이제 커가면서 생긴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그게 환자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신데, 특별히 아직 사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 더 많습니다. 이제 사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 확실히 왜 그런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눈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사시가 제일 많은데, 내사시라고 해도 날 때부터 바로 모이는 게 아니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점점 안쪽으로 모여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 안경을 쓰는 사시도 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이가 좀 한 2, 3세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뭐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유전되는 패턴이 밝혀져 있다든지 어떤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고, 뭐 부모님들이 사시가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이 사시 발병률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이 사시가 생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전 패턴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고요. 뭐 일란성 쌍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쌍생아들은 뭐 사시가 조금 더 빈도가 높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아직 정확히 유전 형태에 대해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경으로 치료하는 사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질환이 조절 내사시라고 해서 원시가 있는 애들이 눈이 안으로 모이는 내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안경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특수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에서 일부 프리즘 렌즈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제 눈에 초점을 맞춰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소아들 사시는 대개는 수술 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렌즈는 이제 수술 후에 일부 과교정이나 저교정을 좀 교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잘 안 보이는 근시나 난시 이런 거 교정하는 용으로 쓰지, 실제 사시 자체 때문에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시는 한쪽 눈으로는 제대로 쳐다보고 있고 한쪽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 안 보는 쪽 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 발달을 억제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빠져 있거나 안으로 모여 있는 그 눈 자체에서 시력이 발달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시라고 하고, 약시 원인 중에 사시성 약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보고 있는 눈 시력은 발달을 하게 되고 안 보는 눈은 시력 발달을 못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이쪽 눈 시력을 측정해 봤을 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약시라고 하고, 또 물론 약시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 사시 자체도 약시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항상 저희들이 보고 항상 그 가림 치료라든지 다른 약시 치료를 겸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약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력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눈인데 시력이 안 나오는 걸 약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시나 난시나 뭐 원시나 이런 거는 안경으로 교정을 했으면 시력이 최대 교정 시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저희들 보통 목표 시력이 1.0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특별히 원인이 없는데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게 약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것이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출생했을 때는 시력이 성인 시력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0.1 채 안 되는 시력을 갖고 나는데 점점점 한 5세, 6세, 뭐 길게 보면 한 10세까지 시력이 발달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시력 발달을 저해하는 무슨 인자가 있으면 거기서 시력이 스톱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약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늦게 발견을 해서 시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이 때는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다른 시력 교정 수술을 한다, 무슨 콘택트 렌즈를 한다 해도 시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약시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이제 사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굴절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금방 말씀드린 원시, 난시, 근시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발견을 못 해가지고 눈이 나쁜 상태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시력을 발달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쪽 눈이 뭐 처져 있다든지, 우리 뭐 안검하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 이제 눈을 오랫동안 가리고 있었다든지 해서 이쪽 눈으로 빛이 들어가는 걸 방해를 하게 되면은 그쪽 눈 시력이 발달을 못하는 그런 약시도 또 있고요. 그래서 크게 뭐 한 서너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큰 굴절 이상, 그 다음에 뭐 사시 이런 것들은 어릴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하면은 약시는 좋아집니다. 근데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평생 낮은 시력으로 가게 되니까 약시가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시는 약시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흔히 요즘 오시는 보호자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멍하게 있을 때 눈이 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이 이렇게 슥 풀려 나가는 느낌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대개는 처음 발견은 멀리 쳐다보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고, 졸릴 때라든지 이제 또 흔히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눈이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한쪽 눈이 슬쩍 밖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게 이제 간헐외사시라는 건데, 간헐외사시 증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은 보고 있는데 한쪽 눈이 다른 데 보는 것처럼 스르륵 이렇게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눈이 뭔가 초점이 맞지 않다, 뭔가 제대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어린애들 중에 병원을 자주 데리고 오는 것이 눈이 너무 많이 안으로 모여 있다고 데려오십니다. 그래서 되게 심지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릴 때 애기들은 되게 눈이 좀 모여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눈이 모여 있는 걸 흔히 호소를 하시는데, 실제 사시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가성사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금방 병원에 와서 확인해 보면 가능하고요. 실제 어린애들의 눈이 안으로 모이는 이제 영아내사시라고, 예전에는 선천성 내사시라고 불렀던 병이 있는데, 그건 아주 어릴 때 눈이 심하게 안으로 모이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도 그건 보통 돌 이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한 뭐 5, 6개월 돼서 눈이 영 안 움직이고 안으로 모여 있다 이런 경우는 와서 병원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방법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흔한 증상은 일단은 뭔가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엄마 아빠랑 눈을 잘 못 마주친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병원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아마 좀 다른 걸 겁니다. 그 뭐 먹거나 빨거나 할 때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이는 병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안검하수의 일종인데 조금 다른, 그러니까 눈꺼풀로 가는 신경이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이렇게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생기는 그런, 뭔가 먹을 때 눈꺼풀이 이상하게 움직여서 눈이 꼭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치료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금방처럼 이렇게 감추고 보통 사는 경우가 많고요. 예, 사시 검사는 우리 보통 흔히 뭐 가림 검사, 뭐 교대 가림 검사, 뭐 프리즘 가림 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가 있는데,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렸다가 떼면 사시가 있는 쪽 눈이 사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리개를 뗐을 때 사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우리가 사시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그 흔히들 각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는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눈앞에다 대고 가리개를 이용해서 그 프리즘이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를 보고 뭐 사시 각도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개 검사 통해서 이제 사시 방향, 사시 유무를 확인하고, 프리즘 가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사시 양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양에 맞게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절 내사시라는 것은 안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원시 안경을 쓰게 되는데, 안경을 쓰지 않을 때는 사시가 나타났다가 안경을 쓰면 거의 사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남게 되면 일부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맞는 그 간헐외사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저희들 보고에는 한 80% 얘기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수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수술을 해서 눈 위치를 약간 옮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눈 정렬을 맞춰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시 수술은 여러 번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사시 원인이 뭔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시는
두 번 이상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거의 한 3-40%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병이 3-40%가 재수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애들이 거의 한 5-6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물론 한 번에 잘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두 번 이상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그 간헐외사시 쪽에서는 꽤 재발률이 높아서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이제 눈이 거꾸로 돼 갖고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밖으로 나갔다가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또 안으로 모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은 100%를 다 합니다. 보통은 이제 외사시를 말씀드리면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살짝 내사시가 될 정도로 수술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눈이 조금 거꾸로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해놓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데 재발이 보통 거의 한 90% 이상 되고요. 만약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안으로 조금 모아둔 것이 점점 안으로 돼가지고 이제 과교정이 돼가지고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일부만 하고 나중엔 일부 하는 의미는 아닌데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언제 수술을 하면 되느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딱 수술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애들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별로 그 상태에 따라서 하죠.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있는 쪽으로 사시가 넘어갔다. 이제 있다가 없다가 하다가 사시가 점점점 자주 나타나면서 금방 들어오지 않고 눈이 벌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수술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몇 가지 검사를 해서 두 눈으로 같이 쓰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술하는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양안시 기능을 이제 얻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눈으로 같이 봐가지고 이거를 머리에서 하나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따로따로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주 맞지 않고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에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경과를 보다가 재발이라든지 다른 일이 있을 때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이상은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에 일부는 자연 치유가 되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술을 한번 탁 보고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적어도 한 두세 번 이상은 봐가지고 이게 항상 일정하게 있는지 혹은 진행을 하는지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물론 재발도 많고 변화성은 있지만 한 번 봐갖고 수술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몇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약시는 계속 나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자라는 순간에 스톱이 돼 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시력이 한 0.1 정도 자랐을 때 딱 문제가 왔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빛도 못 볼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약시에서는 흔하지 않고요. 대부분에서는 한 0.23 정도에서 스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시력을 키워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스톱한 순간에 그때부터 점점 내려간다 이런 의미는 조금 아니죠. 보통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밝혀져 있는 건 없고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질문하시면 저는 그냥 잘 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먹는 거랑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영양 결핍이 될 정도가 아니면은 특별히 먹는 걸로는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흔히 보는 한 5, 6세 초등학교 전후 정도 되는 애들은 거의 전체 양을 다 교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양을 조금 적게 교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 50년을 눈이 바깥쪽으로 나간 상태로 사신 분들은 수술해서 처음에 너무 과교정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거나 살짝 남기는 정도 양을 수술합니다. 우리 눈이 남은 부분은 자기가 저절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거나 또 조금 바깥쪽으로 해주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원래 방향을 조금 남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연령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환자의 감각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수술량을 조금 조절은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랑 어른이랑은 조금은 수술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막이라고 우리 눈으로 치면 필름 같은 부분 거기 어떤 병이 있거나 해서 환자는 바로 보고 있는 건데 눈이 영 다른 데를 향한 사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심 외 주시라고 하는데 중심으로 안 보고 이제 바깥쪽으로 본다고 그렇게 눈 형태가 되면서 뭐 그쪽 눈 시력이 많이 낮다든지 하게 되면 미용적으로 억지로 눈을 한번 바로 할 수는 있는데요.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원래 방향을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수술을 하지는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어릴 때 눈이 안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애들은 이 보통 몽고주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눈 안쪽에 피부가 있어갖고 흰 동자를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절대 사시 수술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커서 이제 눈가에 피부 있는 부분을 수술을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시가 없는 경우는 굳이 수술을 하지는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소아 환자에서는 첫 번째는 시력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지 아까 말씀드린 약시랑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안경을 써야 하는 게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서 약시가 있으면 약시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시력이 양쪽이 거의 같아지면 그 사시 상태에 따라서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시력이 잘 나오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조절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실제 사시가 아래쪽에는 깔려 있지만 거의 밖으로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굳이 억지로 빨리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다른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시 종류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내사시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생기는 그 눈이 안으로 모이는 사시 그런 사시들은 꽤 약시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한 반 정도 될 정도로 약시가 꽤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약시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보이는 간헐외사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약시 동반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만 잘 측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교정이 잘 된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시라고 해서 양쪽 눈이 시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을 먼저 꼭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는 양안시 기능.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눈으로 같이 봐서 상을 머리에서 하나로 융합시키는 기능. 뭐 입체적으로 뭘 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양안시 기능을 확립시켜주는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말씀하신 대로 약시 방지 그리고 이제 외관상 미용상 목적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 번씩 우리 보통 학계에 이렇게 보고될 정도로 드물게 한 번씩은 저절로 좋아지는 사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절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에 이렇게 잘 숨어 있는 경우에는 뭐 꼭 나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 눈 상태를 자기가 인지를 해서 눈을 딱 이렇게 힘을 줘서 잘 잡고 있는 경우는 굳이 뭐 빨리 수술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나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완전히 한 번씩 거의 없어져 버리는 사시가 드물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보고되는 거는 영아내사시라고 이제 눈이 안으로 심하게 모이는 그런 아주 갓난쟁이 때 사시가 있거든요. 보통 돌 이전에 발견되어서 수술을 거의 뭐 돌반 두 돌 안에 수술을 해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모르고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두어봤더니 저절로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보고들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기전에서든지 눈이 밖으로 점점 나오게 되는 힘이 세져 가지고 눈이 맞아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뭐 보고될 정도로 드문 일이라서 보통은 양쪽으로 같이 보거나 약시를 치료하는 그런 중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술을 좀 빨리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시 환자 애들이 오면 이제 굴절 이상 검사를 먼저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안과에 가서 눈에 약 넣고 검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공을 키우는 그러니까 조절을 마비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쓸지 안 쓸지 뭐 근시나 난시나 원시가 있는지 굴절 이상 검사를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굴절 이상이 심하게 있거나 하는 경우는 약시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시 자체 말고도 굴절 이상 때문에 또 약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잘 보아서 약시가 있으면 안경 필요하면 안경 쓰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저희가 이제 가림 치료, 약시 치료는 또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시에 관해서 치료를 하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시는 나이가 들어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뭐 한 40, 50대 이렇게까지 그냥 사시가 심하게 있는데도 지내시다가 한번 병원을 와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 상태에 따라서 일부는 물론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성인 사시들은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애기들 뭐 시집 장가 보낸다든지 무슨 촬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안과를 찾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까지 뭐 낙담하고 지내시지 말고 병원에 와보시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눈 자체에 어떤 마비가 심하게 있다든지 하면 치료가 제한적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사시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대인관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뭐 조금 그렇게 일종의 그 뭐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편견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서 한번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가 아까 이제 원시가 있으면서 오는 조절내사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시를 교정하는 안경을 쓰면 사시가 바로 됩니다. 그런 경우는 성인이 돼서 그 원시를 교정하는 라식 수술을 하면은 사시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씩은 수술을 하고 오히려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식이나 뭐 다른 굴절 수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숨어 있는 사시가 있는지 꼭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의심되는 사시가 있는 경우는 그쪽을 먼저 치료를 하고 굴절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짝눈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눈 크기가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하는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는 거, 그럴 때 짝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흔히 안과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 시력 차이가 나는 경우를 또 짝눈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잘 보이고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경우를 이제 짝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가 바로 보고 있고 뭐 하나는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만 되게 통용되는 거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죠. 정의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뭘 아기를 쳐다보게 하고 어떤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물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본다든지 해서 조금 작은 물체를 하나 보게 한 다음에 한쪽 눈을 잠깐 가렸다가 떼봐서 가린 눈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서 갑자기 슉 움직인다든지 안에서 나온다든지 밖에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시는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뭐 100% 치료가 됩니다 이런 건 아닌데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사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좀 외톨이다 이렇게 사지 말고 얼마든지 전문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대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시 환자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하셔야 아기들 시력이라든지 뭐 사회관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라도, 요즘은 검사하는 방법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릴 때라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와서 한번 확인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